사실 요즘 비혼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 비혼이야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절대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들이 있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나 비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했거나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아직 남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이러거나 얼마 전에 헤어졌거나 이런 분들이 괜히 나 비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도 보고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절대 결혼을 1도 안 하는, 정말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면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결혼 생각이 1도 없는 진짜 비혼 특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 결혼 생각 없는 진짜 비혼들은요, 정말 이성에 질리거나 혹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정말 이성이라면 만나고 싶지 않아, 정말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귀는 이성마다 상대가 바람피워서 헤어짐을 당한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다른 남자랑 양다리 걸치다가 상대방하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이성을 아예 만나지 못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결혼 연령,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고 그리고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늦어졌는데 이미 나이가 먹어버려서 사실은 이 이후에는 드디어 회복이 되었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들었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때부터는 비자발적인 비혼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때 여자들이 너무 갑질하고 그리고 공주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질려서 정말 나이 먹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30대 40대에도 여전히 여자분들이 갑질하고 공주병이 있는 여자들을 조금만 만나면 막 학을 떼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나쁜 남자들 혹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사실 이 상처 회복이 오래 걸려서 드디어 회복이 되고 나면 나이가 40, 50이 돼버리고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성에게 질려서 상처받아서 그냥 비혼이 되고 정말 이성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냥 비혼,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우리는 비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돌싱들한테서도 많이 봅니다. 이혼을 하고 오신 분들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었던 분들은 이 배우자의 폭력, 도박, 낭비 혹은 바람, 혹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한 분들, 뭐 상대의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과한 잔소리라든지 너무 과한 통제라든지 이런 걸로 힘들었었던 분들은 사실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재혼 생각 절대 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심리적인 상태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아직 회복하기 전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 이 힘든 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외상으로 남으면 그 기간, 이 상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물론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래도 기간이 길게 되고 혼자 하게 되면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심리적인 외상을 혼자 가만히 놔두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심리적인 힘은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회복을 해서 이제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막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에 질리고 많이 상처받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심리 상담을 받고 좀 빨리 극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결혼 생각이 없는 진짜 비혼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이 가정 환경이 불우했었던 분들이에요. 이 가정 환경이 불우했었던 분들은 가정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따뜻했었던 경험, 누군가한테 의지했었던 경험,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 가정을 꾸리고 싶고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부모 중에 한 명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또 나머지 부모는 폭력을 방관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가정이라면 나는 가정을 갖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 있으신 분들도 폭력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모였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알코올 의존이나 도박이나 쇼핑 중독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안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의 수준이 정말 좋아야지 가정이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따뜻하다는 건 가정 내에서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안전함을 줄 수 있는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경제력이 좋은 자산이 많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랑을 줄 줄 모르는 부모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들 중에서 되게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아니면 통제적인 부모, 억압적인 부모,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요, 가정이 지옥입니다. 제가 심리상담을 해드렸던 분 중에서도 부모님이 알코올 의존이 있으시고 굉장히 부유했던 집에서 사업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면 통제가 잘 안 되고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그 분노를 아이들한테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온몸이 피가 되도록 정말 집이든 바깥이든 엄청 폭력을 썼던 부모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코올 의존이 너무 과해지면 망상이라든지 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피해망상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하는 것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쓰는 부모들, 특히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론 이런 환경에 있다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가정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로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튼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 환경이 불우하면 이 결혼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절대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들이 가정 환경을 잘 보다 보면 안 좋은 가정 환경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절대 결혼 생각 없는 진짜 비혼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일 중독 이신 분들도 사실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에 집중을 많이 하는, 자기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때 자신의 모든 자원, 신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지 않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의 기술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리어 집중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연애를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결혼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외로움을 또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에너지를 일로 모두 쓰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이신 분들도 사실 나 결혼해야지,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틈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 중독이신 분들 중에서도 난 결혼할 거야, 나는 연애할 거야,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다 연애하고 결혼도 합니다. 무조건 일 중독이 다 결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에 집중을 하고 일에서 성취를 하고, 그리고 일의 성취가 자신의 삶의 기쁨이신 분들, 그리고 이성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나 비혼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비혼인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절대 결혼 생각 없는 진짜 비혼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독신, 그러니까 비혼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함께 누군가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것, 함께 누군가와 살아나간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침해를 받아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다크 트라이더스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과 같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데 익숙하고 사람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서 보는 사람들은 교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애라든지 결혼과 같이 장기적인 헌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적합하지 않고 스스로도 그런 헌신과 배려를 할 생각이 없어서 관계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절대 결혼 생각이 없는 진짜 비혼 특징 5번째입니다.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책임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특히 관계에서 책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쉽게 하거나 결혼 생활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을 주고받는 것에 미숙하기 때문에 아내 혹은 자녀에게 애정을 주거나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관계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즉 책임지는 관계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귀지는 않지만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가벼운 관계를 더 선호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의지하는 것과 의지받는 것을 싫어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움 받지도 않아요. 물론 도움 주지도 않습니다. 각자 일은 각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의지를 받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연애 혹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회피형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노력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고 퐁도 하고 키스하고 이런 애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게 맞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 받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소속의 욕구거든요. 매슬로의 이론 중에서 소속의 욕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욕구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피형들은 애정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스킨십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워지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성관계는 맺을 수 있어도 키스는 안 해요. 손은 잡지만 뽀뽀는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본능은 스킨십을 원하지만 방어 기제가 스킨십을 거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나 혼자가 좋아, 혼자서 외롭지 않아, 그러면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회피형의 내면은 사람들로보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이렇게 독립 혹은 이렇게 회피로 포장을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필요하냐면, 결혼은 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유혹의 능력이고 협상의 능력이고 설득의 능력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매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이런 능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관계를 맺고 끊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들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결혼 안 해도 되잖아,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모든 제도가 결혼과 맞춰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 관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도 능력이에요. 결혼이 능력이란 말의 의미는 협상하고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 맞출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내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능력, 이런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사실 저 결혼 생각 절대 없어요, 비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는 상처가 많아요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을 꼭 안 해도 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고, 그리고 소속을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 소속의 욕구로 인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애 그리고 결혼, 이거는 능력입니다. 즉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 나가는 사회성의 하나라는 것. 그래서 결혼 생각을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가 그냥 말로는 비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만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건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